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4시부터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이번 지방선거 극우 목사들, 이 목사들의 설교, 기도, 광고를 감시할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한 모금 방송을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뜻과 성의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김용민이가 한 푼도 가져가는 거 없고요. 전액 다 이란 극단 세력들 이들의 교회를 통한 선거 개입을 막는데 100% 쓰입니다. 이거 서울시가 직접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절대로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어질 방송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이 아니죠. 여기는 경기도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영상 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예상되는데요.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자, 정부는 오늘 0시부터 5개월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 수출을 금지하고 기존 수출 예정 물량을 모두 국내 수요처로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상태지요. 정부가 또 오늘 0시부터 2주 동안 2차 석유 최고 가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 1934원, 경유는 1924원으로 210원씩 주유소 공급가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곧 주유소 기름값이 2,0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조선 칼럼을 볼 텐데요. 윤태곤 전 프레시안 기자지요. 이분이 쓴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어준과 유시민이 뉴 이재명을 제압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원조 이재명과 뉴 이재명으로 나뉘며 뉴 이재명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지만 당내 주도권은 여전히 김어준, 유시민 등 친문 운동권 원주류가 쥐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검찰개혁 논란과 유튜브 발언 등을 계기로 갈등이 드러났지만 결과적으로 김어준, 유시민 등 원주류가 이재명 정부와 신흥 지지층 뉴 이재명을 압도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유시민의 ABC로는 뉴 이재명을 불신하는 인식을 드러냈는데, 칼럼은 이재명이 내부 투쟁에는 강했지만 원주류, 김어준, 유시민 등 원주류에는 소극적이라며 뉴 이재명의 이탈이 예상되고 이탈한다면 곧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기분 더럽네요. 이 칼럼 읽다 보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 강도 높은 통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를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심지어 과장급까지 포함해 최소 50여 명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는 관련 공무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일부 참모들은 자발적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 충돌을 원천 차단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여서 부동산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사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댔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 의지에 불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검찰청 인력 공백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천안, 안양 등 인구 100만 명 안팎 지역의 사건을 10여 명 검사들이 처리하는 상황에서 미제 사건이 1인당 500건을 넘는 등 업무 과부하가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간 연차 검사들이 대거 빠지면서 초임 위주의 조직으로 전락해서 수사 공판의 질적 저하가 지적됩니다. 여기에 대규모 특검 파견과 잇따른 사직까지 겹치면서 인력난이 악화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대로라면 지방사법 시스템 전반이 붕괴되고 검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10월에 죄송합니다. 10월에 이제 개편이 되잖아요. 검찰이 없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최선의 검찰 행정 계속 유지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도 불기소 처분 없이 검찰로 넘겼습니다.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혼선이 발생했는데, 네, 자기들이 결론 못 낸 것 이대로 덮을 수는 없죠. 검찰로 보낸 것은 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건이 발생지인, 이 사건 발생지인, 혐의 발생지인 서울 남부지검에 재배당됐다는 점입니다. 이 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경우 제19 감싸기 비판이 예상되고요. 공수처 이첩 역시 법 해석과 인력 부족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 있는 종결 없이 사건을 떠넘긴 특검 결정이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참 이거 큰일이네요. 여러 가지로.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공지했던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보류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의 요청이었다고 강조하며 현재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절실한 쪽은 이란이라며 합의가 없으면 맹공에 직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제대로 된 합의라 했습니다. They are begging to make a deal. We'll see if we can make the right deal. And if they make the right deal, then the strait will open up. Hormuz Strait will open up. 지상전 가능성에 대한 미의회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지상군 투입은 선을 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 낸시 메이스 의원은 국가안보팀의 비공개 브리핑 직후 지상군 파병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ll be voting against the funding if we're putting troops on the ground. I'm not going to fund that. Okay. Yeah, no U.S. troops. 지상군 투입은 중동의 늪에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거라는 불안감이 공화당 내에 팽배합니다.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다 장기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미국 경제를 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구시장 출마에 나선 추경호 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흰색 계열 점퍼를 입는 모습이 수차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냈지만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의원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기호 2번과 후보자 이름은 크게 표시하고 당 로고와 당명은 작게 줄였습니다. 점퍼만 흰색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것이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을지 노선형 정치인이 되어 있고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서울적 사고에서 수도권에서는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판이라며 지도부 책임론을 지적한 배현진 의원도 장 대표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